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예조에서 제 손을 잘라 어미의 병을 치유한 건의가에게 정문을 세워 복구해 줄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박천 사람인 양녀 유리가 몹쓸 병을 앓았는데 그의 딸 건의가는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어미에게 먹이고 또 손가락 뼈를 태워서 불에 타서 먹이되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미의 병은 나았으므로 청하건대 정문을 세워주고 복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최종리와 최호생을 각기 경기도 충청도에 보내서 굶주리는 백성이 있나를 살피게 하다. 인순부 소윤 최종리를 경기도에 보내고 호조정랑 최호생을 충청도에 보내서 굶주리는 백성이 있고 없는 것과 구제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는 것을 찾아 묻게 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상 등에게 말 한 피씩을 하사하다. 당상관 이상과 대성 집현전 승정원 주수 사복 사금 내시부 관원들에게 각각 말 한 피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신포시 등이 근래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다. 전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시와 감히 편할 겨를이 없으시며 성만한 국운을 유지하시고 성읍을 지키실새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시와 무릇 까다로운 정사와 급하지 않은 일은 일체 없이 하시니 안팎이 다스려지고 편안하여 이미 태평한 기상이 나타났건만 이는 이제 양이 한창 승하는 달에 있어 서리와 눈이 내리고 또 지진이 있사오니 이는 비록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사 꾸짖어 경계하심일 것이오나 그 까닭을 생각하건대 시정의 덕실과 사람의 행위로부터 감흥이 되는 바이오니 반드시 아니라고 못할 것이온즉 바른 말을 마땅히 늘 구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근래의 언간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사오나 마침내 윤회하심을 받지 못하였사오니 이것이 시정의 폐가 아니겠습니까? 수령은 백성과 가까이 하는 직책이온지라 진시로 어질고 능한 사람을 얻으면 비록 그 직임이 오래 있어도 가하거니와 만일 어질지 못하여 백성이 그 해를 받을 것이오니 어찌 하루인들 굳이 있기를 용납하오리까. 전체는 오직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신부 안의 무리와 같은 이는 정사에 우수하다고 하여 천질한 일이 있사오니 시정의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옥성은 머물러 두고 끌어갈 수 없게 삽건을 창단하는 이가 거의 다 쉬운 것을 줬고 어려운 것은 피하며 가벼운 일은 하고 중한 일은 놓아두어서 세월을 끌게 되니 근래의 일이 실수가 아닙니까? 전선은 작업에 따라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안팎의 관리로서 통운이하는 작업을 따라 급을 올리지만은 통정 이상은 비록 최열에 있으나 마침내 가자하지 않으니 시정의 폐가 아닙니까? 서기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부린다고 한 것은 공자의 교훈이온데 근래의 때 아닌 부역이 없는 해가 없으니 시정의 폐가 아니겠습니까? 저축하는 것은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그 진대할 즈음에 유사가 전략하는 데 구애되어 주는 것이 두어 말에 지나지 않으므로 먼 촌에 사는 백성은 그 두어 말 곡식을 얻고자 하여 가고 오는 길에 한갓 수고만 허비하고 이로 인하여 농사를 폐하게 되니 근래의 일에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은 절박박절한 사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리언 이내는 풍년이 들지 못하고 올해 여름에는 모가 벌써 자랐는데 서리가 치고 눈이 내려서 혹은 상하고
혹은 마르며 보리가 성실하지 못하여 장래의 공격 진실로 염려되오니 근래 일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어진 정치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싸운데 요사이는 양전할 즈음에 혹 두어 사람의 땅을 모두 합쳐서 청량하기도 하고 비옥하고 척박한 품질을 가리지 아니하여 잘못 적중하지 못함이 있으므로 농민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시정의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역경에 높고 낮음이 100% 있으니 귀하고 처남이 자리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양민과 천인의 분별이 이미 보충군 제도에서 무너졌고 또 음사를 받는 데에서 무너져서 자재가 마구 섞여서 높고 낮음의 차례를 잃었으니 시정의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법률은 마땅히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온데 무릇 절도는 비록 삼법한 자라도 한번 사유를 만나면 법에 걸리지 않는 까닭으로 서울 안에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겁박하는 자가 오히려 있으니 시정의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공평하여야 마땅하온데 근래의 돈가치는 날로 천하고 물가는 날로 뛰어 올라서 예전 한 돈짜리 물건이 이제 와서 몇 돈짜리가 되오니 큰 부자는 앉아서 그 이익을 보거니와 빈약한 자는 한섬의 곡식도 저축함이 없으니 시정의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바른 말을 구하기를 목이 마름과 같이 하시고 가나는 말을 쫓기를 물이 흐르듯 하시면 하정이 위에 사무쳐서 조정해서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3년을 기한하고 어두운 일을 내치고 밝은 일을 올리면 관리들이 그 직책을 다 잘 갖추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오며 법정에는 지체해야 하는 송사가 없고 옥에는 원통한 백성이 없다면 억울한 일이 날마다 퍼져서 백성의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작품을 따라 서용하고 전전하며 뱃슬로서 공로를 권하면 전선이 공정하여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토목의 역사는 마땅히 왕제와 같이 백성을 부역시키되 한 해의 사흘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내는 일은 풍년과 흉년에 따라 거둬들이고 헛어주는 것을 법도가 있게 하되 수령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할 것이오니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하고 농사에 힘쓰는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다 농토로 돌아가서 밭에 엎드려 농사 짓기에 힘쓰게 함이 가합니다. 농토를 청량하되 맞게 하지 못한 자는 엄하게 벌을 주고 다시 올바른 사람을 골라서 시키되 빨리 이루기만을 마음을 쓰지 말고 경계와 등급을 명백히 하고 정확하게 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양민과 천인의 분변이 없다면 명분을 밝혀 작정하여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여 혼잡함에 이르지 말도록 함이 가합니다. 형벌의 고범은 같은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용서하지 아니한 뒤에야 형정이 바르게 될 것이옵니다. 사치를 금하여 검수함으로써 쓸 것이 족하여 된 뒤라야 물가가 저절로 평온하고 백성의 풍속이 후하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천지가 바로 자리 잡히고 만물이 육성하며 엄량이 화하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풍속이 아름답게 변함이 있을 것이니 비로소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임금이 재변을 만나서 두려워할진대 마땅히 반찬을 감하고 음악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하오나 우리 전하께서는 의복과 반찬을 검소하기에 힘을 써서 비록 대우가 험한 의복과 거친 음식을 썼다 하더라도 이에서 지나지는 않았을 것이오며 악관이 비록 갖추어 있으나 큰 조액 아니면 음료를 귀에 듣지 않았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반찬을 반드시 감할 것이 아니며 풍악을 반드시 걷어치울 것이 아니라 다만 하정을 통달하게 하여 실효를 구하며 안으로 나의 덕을 얻고 위로 하늘의 뜻을 잘 받들면 천하의 기운이 화하여 합하고 언짢은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에 지변은 중의를 응하는 것이니
대신들은 자리를 피하고 녹을 사양하여야 마땅하다고 하나 이제 도당이 목복하게 맡은 직무에 힘을 써서 바로 공경하고 성실하게 정사를 협찬하여 몸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때이니 마땅히 신하의 직분을 지켜서 임금의 뜻을 이어받고 흉을 변하여 길을 이루기를 생각할 것이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자리를 반드시 피할 것도 아니며 녹을 반드시 사양할 것도 아니오나 다만 모든 일을 다 발전하게 하고 여러 어진 일을 다 모아서 백사가 직책을 다하고 백성의 생업을 온전히 하여 무릇 신하된 도리로서 당연히 할 직분을 다하여 극진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되면 노사스럽게 재변이 저절로 사라지고 아름다운 상스가 자연히 내릴 것이며 덕화가 끝이 없어 마침내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보존한다 하였으니 전하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수한 말이 그게 다 조언하는 일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가나는 말을 쫓되 물 흐르듯이 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소견이 밝지 못하여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하겠다. 6기의 일을 비록 30삭으로 고쳤으나 신부왕같이 체임되어 돌아올 온지 오래지 않아서 다시 외음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니 오히려 6기가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통정이 하는 작업을 따름이 가하나 가선이야도 이상도 이 예대로 승자하게 되면 재상을 중하게 대우하는 바가 아니다. 시기가 아닌 부역은 나도 미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각사에서 긴급한 사연을 구하면 나는 할 수 없이 좇는 것이니 어찌 나의 본 마음이겠느냐. 삼법한 절도를 가볍게 용서하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나 다만 유래는 사형에 이르는 조문이 없다. 하물며 범죄한 사실에 의점이 있으며 가벼운 형벌을 쫓는다 하였은즉 의심이 있는 죄로서 사형에 이르면 옳지 못함이 없을까. 양전하는 일은 내가 처음에 명할 때에 시험으로 경차간 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밭을 함께 청량하게 했더니 그 결복의 수가 모두 서로 같지 않았는데 하물며 몇만 결이나 되는 전지를 어떻게 다 맞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깊이 생각하였으나 그 합당한 술책을 얻지 못하였으니 간원에서 그에 맞도록 하는 방책을 의논하여 아뢰라. 간호는 직책이 말하는 것에 길에 있으므로 이제 그들을 그 들은 바의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으니 내가 깊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노라 하였다. 최열은 그 풍계 안에서 우등의 자리이며 왕제는 예기의 변명이고 대우는 하우시고 중위는 중간계급 곧 대신을 말하고 녹은 봉급이고 도당은 의정부 곧 정승이며 목목은 공격하고 맑으며 화목한 모양이고 조원은 원은 하늘을 말함이며 천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조화를 한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을 말한 것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근래에 많아진 재변을 상제께 빌고 제사는 예를 물었으나 대답한 신하가 없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그늘에 지진이 심이 많고 날씨가 아직 추운데 고기 잡는 성분이 많이 빠져 죽고 밀보리가 잘 자리지 못하여 백성이 굶주린 빛이 있어 이와 같이 재변이 많으니 상제께 빌고 제사하는 예가 없을까 하니 좌우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는 이가 있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섬 안에서 살기가 매우 곤란함을 고하고 토산물을 바침으로 정포 10피를 담내로 주고 특별히 쌀, 콩, 아울러 60석을 주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대랑이 데려온 포로였던 자들의 처리 방안을 아뢰다. 정대랑 병의가 데리고 온 보성사람 작은 모지와 금천사람 정덕 등을 청하건대 부모 친족과 더불어 모여 살게 하고 만일 친족이 없거든 노는 밥과 의복 양식을 적당히 주어서 구휼하소서. 전례에 포로된 사람을 거느리고 온 자에게는 한 사람마다 모명 10필씩 상으로 주었사온데 지금 정대랑은 일찍이 동정할 때 공이 있었고 또 그 아비 장보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시위하다가 나라를 위하여 몸바칠
까닭으로 지난 무신년에도 쌀 10석을 주었사오니 청하건대 무명은 그만두고 쌀, 콩, 아울러 20석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이 6번째 기사. 예조에서 목화와 가죽신을 신는 규정을 아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목화와 가죽신을 신는 규정을 본조에서 의정부 및 제조와 더불어 상의하여 투와 해는 시신으로 동서반 칠품 이하는 신지 못하게 하고 목화는 대소 승려와 서울의 별군 내의 대장 이하 및 근장 대장 대부 보충군 조울의 장수 소유 갈도 나장 도부 외 서인과 공상인 공사천인 등은 신지 못하게 하며 무공과 악공 도청 안의 칠품 이하는 풍악을 연주할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각전 별감 소친시 등은 입번할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남녀 피촉해 또 아울러 금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그대로 하되 다만 별감 소친시만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유배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아래다. 죄를 범하여 유배시키는 것을 일찍이 자세히 장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팎관리들이 임시로 요량하여 정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적당하지 못한 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삼가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대명료를 상고하옵건대 도류천사하는 지방을 직내부주는 경성에 직속하여 경기 좌우도와 경성에서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 양광도, 가까운 곳은 서해도, 교주도이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의 염소, 초철소에서 부처하고 교주도와 강릉도에서는 전라도의 염초, 초철소에 부처하며 양광도에서 평양 삭방도의 염소, 초철소에 부처한다. 유 3등은 지리의 멀고 가까운 곳을 참조하여 각처의 황무지와 바닷가의 고을에 정해 보내서 안치하되 직내부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며 중간은 전라도에 안치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고 교주, 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안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도 삭방도에 안치한다. 먼 변방의 충군은 양광도에서는 평양 삭방도에 안치한다. 먼 변방의 충군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중간은 전라도에 충군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교주, 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충군한다. 양광도에서는 평양 삭방도에 충군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비록 상정되었으나 3등 유죄의 배소이 멀고 가까운 데는 시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마련하여 아래옵니다. 경성, 경기, 좌우도 유후사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전라, 함길, 평안도 바닷가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전라, 평안, 함길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전라, 평양,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황해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 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영안도, 강계도, 의주 등 각 고을에 정비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 경상, 평안,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비하고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비한다. 평안도에서 3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충청도에서 3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 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이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 함길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전라도에는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좌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황해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 좌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의 시면 각 고을과 충청도 상면의 각 고을과 경상우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경상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 우도 바닷가의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 좌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함길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도와 경상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강원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충청도 황해도의 각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는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도와 전라 좌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윗항의 유배 죄수의 배수가 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은 각각 범인이 사는 곳에 따라 적당하게 정할 것이며 국가 일에 관계되는 죄수는 평안도 의주 삭주 관계와 함길도의 길주 등 고을에는 정배를 보내지 말게 수산이 이 문제를 상정소에 내렸다. 양강도는 지금의 경기도이고 서해도는 지금의 황해도이며 교주도는 지금의 강원도 영서지방이고 강릉도는 지금의 강원도 영동지방이며 평양 삭방도는 지금의 평안북도이고 시면은 서울 쪽에서 첫머리를 말한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5일 갑인 8번째 기사. 공조에 전지하여 냇물이 비로 불어 넘칠 때에는 조심하여 건너라고 하다. 큰 길이나 작은 길 사이에 있는 냇물이 비로 인하여 불어 넘치면 무지한 사람이 건너가기에 급하여 그 깊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건너다가 혹 빠져 죽게 되며, 비록 배가 있는 곳이라도 혹 사공이 없거나 혹 사람과 물건을 많이 실어서 또한 침몰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여러 도에 두루 효유하여 매양 물이 부를 때를 당하거든 그곳에 있는 관사에서는 사람을 보내 잘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6일 을묘 첫번째 기사. 초청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6일 을묘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다. 그 먹은 것이 취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약으로 먹는 자라도 모두 태형 40대 이하로 하고, 그 경중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되 아주 가벼운 자는 농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6일 을묘 세번째 기사. 외방군사로 하여금 7월부터 교대로 번들게 하도록 명하다. 처음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물에 있어 배에게 구당만큼 어진 것이 없고 개간만큼 어질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전 제왕들은 모두 나라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이 있을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라가 태평할 때는 어지러움이 있을 것을 잊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근년에 와서 다행히 하늘의 돌보심과 조중의 도우심을 힘입어 동쪽에서는 야인의 걱정이 그치고 남쪽에서는 외적의 근심이 없으므로 군사들이 창을 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편히 잠을 자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느 날처럼 편한 적이 없었다.
대저 인심이 오래 편안한 즉 점점 맥이 풀리고 게으러져서 비록 창졸이 급한 변이 있어도 반드시 수호할 대책을 생각지 않을 것이다. 군사는 나라의 큰일인데 근래의 농번기와 추운 겨울에 외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번들러 올라오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몇 해가 되었음에 혹 게으름에 편하여 경계하고 신칙함을 잊을까 염려되니 외방 군사들로 하여금 7월부터 번들러 올라오게 하되 시기를 헤아리지 말고 연변으로 번이 갈라지도록 하라. 나 이제 병조에서 아래기를 갈리도록 하라니 이에 병조에서 아래기를 각도의 시위패를 시 12번으로 나누어서 1년에 한 차례씩 당번하게 하여 한 달마다 윤번으로 시위하기로 일찍이 법을 세워 싸우는데 혹은 겨울 추위로 인하여 혹은 농사철로 인하여 특별히 놓아 보내기를 명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군사의 장비와 말을 혹 수리도 아니하고 혹 정비도 아니하여 군정이 해이해져서 국가의 태평시대에서도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뜻이 어그러짐이 싸우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매월 반드시 윤번으로 시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물에 있어 배에게 구당만큼 어진 것이 없고 개간만큼 어질지 못한 것이 없다는 말은 험한 물에서는 조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얕은 물에서는 조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말이다. 구당은 중국에 있는 가장 배가 통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개간은 시냇물이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진평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을 성균관에 입학하게 하다. 진평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임영대군 이구를 명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게 하니 좌우에서 보고 듣는 이가 그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군들이 모두 종하게 나아가 배우니 이로부터 종친들이 잇따라 입학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권채에게 두시와 한유, 유종원 등의 글도 익히게 할 것을 이르다.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금토관 권채에게 이르기를 변계량이 일찍이 태종께 헌의하기를 청하건대 집현전 관원 중에 슬기롭고 민첩한 1, 2인을 골라서 중용과 대학의 집석과 홍문을 영무하게 하되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권채가 가하다고 하였고 태종께서는 두 책만을 오래 읽으면 필경 다른 글은 공부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쫓지 않으셨다. 내가 즉위하였을 때도 또한 그대들로 하여금 독서하게 하기를 청하므로 나도 그 두 가지를 다 읽게 될까 염려하였으나 그러나 계량은 학문에 정통하니 어찌 소견이 없으리요. 이에 그 의논을 연호하였는데 그대들은 그를 읽은 지 이미 오래였으니 중용대학에 익숙하였느냐 못하였느냐. 계량은 또 말하기를 권채 등에게 여가를 주어 그를 읽게 한 뒤에 그 말하는 것을 들으니 자못 예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 하니 권채가 대답하기를 중용과 대학은 계량은 말을 조차 읽은 지 3년에 이르렀고 전년번부터 비로소 노노 맹자와 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본시 성품이 민첩하지 못하와 정숙하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시와 같은 것은 풍어를 엎조리는 것이므로 유자의 정식 학문이 아니니 또한 대강 읽히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서 두시, 한류문 등의 글을 모두 익혀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한류문은 한유와 유조문의 글이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고기와 미역을 허성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다. 어머니가 병이 있기 때문이었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격린해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 두 번째 기사 정초가 서활인원의 병인들에게 햇국식을 지급해 줄 것을 아뢰다. 서활인원 제조 정초가 아뢰기를 원 안에 병인이 많아도 20명에 불과한데 그 공급하는 사람 모두 묵은 쌀을 주어서 오래 병든 사람이 달게 먹지 못하여 날로 더욱 야유어 갑니다. 1년의 소비를 계산하면 6, 70석에 불과하니 청컨대 햇국식과 반씩 섞어 주었고 또 한증에 수용되는 뗄나무를 수송하기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사제감의 배를 본원에 붙여서 때로 운수하여 하게 하여 질병을 구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호재에 명하여 동서활인원 병인의 식료는 묵은 쌀을 주지 말고 모두 햇국식으로 주게 하고 공조에 명령하여 서활인원의 뗄나무와 숯을 운반하는 배는 보고가 있는 대로 즉시 주게 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 보고의 병성과 군기를 점검할 것을 건의하다. 대욱은 이의 말에 일본의 대내전이 일찍이 소위전과 싸워서 소위전의 축전주 땅을 빼앗으니 어소에서도 이에 그 땅을 주고 그를 내려 주어 이르기를 일기주가 만약 서로 싸워 통일이 없으면 너희가 아울러 빼앗음이 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아지전이 이미 대내전에게 기순하였는데 축전주의 소관인 대마도 종정승은 원래 복종하여 섬기지 않았고 소위전의 아들도 본도에 왔기 때문에 대내전이 장차 군사를 들어 칠 것이라고 합니다. 대내전의 거느리는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고 항상 군수품과 병기를 준비한 까닭에 구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추대함으로 비록 어소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기주는 우리 변경과 가까운데 위세가 중하고 군사가 강하니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대내전은 그 조부 때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성으로 대접하였음은 참으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만약 대마도를 친다면 장차 소관하는 적간관 이상의 해적들을 조발하여 싸워치게 할 것이오니 만일에 군량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적의 꾀를 청량하기 어려우며 또 사주의 외선 수천여 척이 항상 모여 있어 도둑질하오니 만일 대마도를 치는 적선을 따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바닷길에 멀고 가까운가 편안하고 험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병이 있을 것도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각 보구의 병성과 군기를 살펴보아 만일 충실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시 따라 수리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옵소서. 또 강남, 유구, 남만, 일본 등의 여러 배는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많은 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견실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여러 달을 떠 있어도 진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고 비록 큰 바람을 만나도 허물어지거나 상하지 않아서 2, 3년은 갈 수 있사온데 우리나라 병선은 나무 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만들기를 짧은 시간에 급히 하여 경구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며 8, 9년이 못 가서 허물어지고 상하게 됨으로써 따라서 상하는 대로 보수하기에 소용되는 소나무 제목도 이어가기까지 어렵사오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배 만드는 방법에 따라 급하게 만들지 말고 쇠못으로 꾸면서 단단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빠르게 하고 그 위의 구조도 여러 나라의 배와 같이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하여 물이 빗가로 흘러내려가게 하여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배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비거도서는 고기 잡고 외적을 쫓는 데는 매우 편리하오나 그러나 병기를 싣지 않아서 만약 적선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장하건대 이제부터 검선에는 한자되는 창과 칼을 배전에 벌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검선 1척마다 비거도선 2, 3척을 쫓아 따르게 하여 싸움을 돕게 하며 만약 외적을 보고든 비거도선으로서 급히 쫓아 붙잡게 하고 검선이 따라서 급히 치면 외적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중소의 배에 각각 비거도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본선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로 만들기도 하며 행선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없으면 곧 내려놓는데 우리나라 병선은 본드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맬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도선, 맹선, 검선에는 모두 크게 만든 비거도선 및 전록 비거도선을 각각 한 척씩 두어 포구에 머무를 적에는 큰 비거도선을 쓰고 행선할 적에는 전록 비거도선을 쓰도록 하되 배 위에 싣고 다니게 하옵소서. 혹 또 경상 좌우도에 있는 각각 일본에 왕래하는 배 한 척씩을 만들게 하되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미고 실은 바 기휘도 역시 광채가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쓰게 하소서. 청하건대 위의 조건대로 병조에 명령하여 마련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20일 김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직언으로 상소한 장령의 글을 보고 깊이 탐복하다. 조참을 받고 정서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 강론하다가 장령의 상소에 천하의 재물을 말려서 토목공사에 다 써버렸으니 이는 모두 적신정휘가 임금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미온즉 바라옵건대 그를 성문에서 목을 베어 천하의 마음에 살해하옵소서 한 글에 이르러 임금이 깊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고든 신하는 고금에 드물도다 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2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의감 등의 전함 인원이 사모와 풍대를 쓰게 해주라고 건의하다. 전의감 사역원 서운관 해민국 재생원 등의 전함 인원은 비록 우전이 없으나 역시 직무가 있으니 사모와 품대를 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21일 경신 세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노홍준, 김전 등의 집을 헌 풍관과 아전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젠 무진고을의 풍관과 아전들이 노홍준, 김전 등의 집을 마음대로 헐고 강제로 그 고을에서 내쫓으며 향교 생도들이 김전의 아들 숙장과 중장을 한교에서 내쫓은 사유를 공문하니 풍관과 아전들이 말하기를 부민으로서 다만 그 수령을 고소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고을에서 내쫓을 것이온데 지금 노홍준과 김전 등은 모두 기부로서 악한 일을 서로 도와서 먼저 목사가 기생을 간통했다고 고발한 것은 실로 난을 선동한 원인이 되었으니 한갓 고을 풍속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문할점에 공초를 바르게 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주를 낮추어 군으로 만드는 데 이르렀고 감사 수령관 행대도 함께 죄를 입었기 때문에 대소 인민들이 분하고 미워해서 회의를 하여 집을 헐고 고을에서 내쫓았으니 진실로 공의에서 나왔다고 하며 생도들은 말하기를 김전은 오랫동안 그 지방에 사는 부민으로서 흥준의 편이 되어 어지럽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학교는 풍속교화의 권원인데 이 같은 사람의 아들과 더불어 안심하고 공학하여 더러움을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이누나의 학교에서 내치고자 하고 문서까지 꾸몄으나 마침 숙장 등이 나주 도회에 나갔으므로 즉시 내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제 자세히 조사하온즉 본군의 풍관과 아전들의 추국할 당초에는 홍준의 범한 일을 같은 말로 가리고 숨기다가 사실이 드러나고 죄가 결정된 뒤에는 도리어 원수가 되어 패를 지어 위험을 부리고 제 마음대로 법 밖의 일을 행하여 집을 헐고 고을에서 내치며 그 죄를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국법을 두려워하니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간혈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음이 간혈하여 그 버릇을 기르게 하였사온즉
청하건대 위의 사람들은 법대로 죄를 다스리고 헐은 집은 모두 도로 지어 주게 하옵소서 하며 의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김정과 그 아들을 고을에서 내쫓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풍광과 아전들의 죄는 다스리지 말도록 하며 헌집도 도로 짓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0일 신유 첫 번째 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태조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새벽과 저녁에 종은 치되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다. 이는 가뭄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옷과 배를 과도하게 받은 김신과 이 일에 관계된 자들의 처벌을 건의하다. 정조사 타각부 김신이 참찬 노헌 정주 목사 유승년 사인 성념조 정랑 이계주 감사 조내의 아들인 부사정 조덕생과 부직장 최윤 학생 김숙로 등에게 옷과 배를 범람하게 받아서 가지고 가다가 의주 수고관에게 잡혔는데 부사인 총재 이군실이 그를 보내어 그 일을 그만두고 보고하지 말라고 청하였고 수령관 차윤은 수검관의 보고서를 보고 서명하여 돌려보내면서 이르기를 누가 여러 재상에게 미침으로 마음에 미안하다 하였다니 청하건대 영락 21년 11월 21일 본부의 수교에 의하여 신은 결장 100에 처하고 그 물건은 몰수해드리며 염조, 계주, 승년, 덕생, 숙로, 윤 등은 태영 50에 처하고 윤은 곤장 80에 처하며 군실과 서장관 장훈은 이미 죄를 받아 부처하게 되었으므로 지금 다시 논하지 말 것이며 한과 내는 함께 율에 비춰서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되 한, 뇌, 염조, 덕생에게 는 파직만 시키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마도 육량 등과 축전주의 등원이 토산물을 바치다. 정포 37필을 회답하여 주고 축전주 등원주 신만정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으로 명주 15필과 정포 12필을 회답으로 주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찬수를 감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가 알타리 등이 경원을 침략하여 기병했음을 아뢰다. 함길도 도질제사가 아뢰기를 협진 올적합 알타리 등이 장차 경원을 침략하려고 하여 이에 길주의 군마 300을 거느리고 긴을 떠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지유용 안구에게 명하여 대탄석을 감독해 깨뜨리라고 하다. 대탄의 돌을 감독해 깨뜨리게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중국배의 제도에 따라 병선을 제조할 것을 건의하다. 각 포의 병선은 모두가 마르지 아니한 송판으로 만들고 또 나무 못을 섞기 때문에 만일 풍랑을 만나면 이어붙인 곳이 어그러지고 풀리기 쉬우며 또 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고 젖어서 빨리 썩게 되어 7, 8년을 견디지 못하고 또 개조하기 때문에 연변의 소나무가 거의 다 없어져 장차 이어가기까지 어려울 형편입니다. 중국배도 역시 소나무로 만들었으나 30년을 지날 수 있사오니 청컨대 중국배의 제도에 따라서 쇠못을 써서 꾸미고 판 위에는 회를 바르며 다시 궤목판을 써서 겹으로 만들어서 시험하되 만약 궤목을 구하기 어려우면 각 포에 명하여 노나무, 전나무, 너름나무, 가래나무 등을 베어다가 바다에 담가 단단하고 질긴가 부드럽고 연한 것을 시험하여 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생사를 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이전에 수양에게 전해준 노비의 처리 문제를 아뢰다. 이전에 수양에게 전해준 노비를 본손이 만일 그 조부의 본손 외에는 주지 말라는 유서를 가지고 다투면 유서에 따라 결정해 줄 것이오나 그 법을 세우기 전에 이미 본손 외의 사람에게 결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의정부와 제조의 명하여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수교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은 다시 고치는 것이 미편합니다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렸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모하루 종합 군자감 사고 외에는 각처의 영선을 중지하라고 면하다. 감을 얻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영변부에 토관 신설에 따른 사항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도절자세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이미 연변부에 토관을 신설하여 싸우니 청컨대 본도의 각익의 진무지인 백호 영사 등 도목대에 승진하고 전직하는 자는 영변도는 평안부 토관에 붙이고 의주 삭주 관계 여연은 영변부에 붙여서 제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약속을 안 지킨 박유의 처벌을 건의하다. 진응사 통사인 사정 박유가 서반 최진의 아들 상과 약속하기를 너가 나의 마포로서 납찰 47건을 무역하여 준다면 마땅히 너에게 아전으로 배 한 피를 주겠노라고 하였는데 상이 납찰 40건만 바꾸어 주므로 유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노하여 아전을 주지 않으니 진이 관에 와서 말하기를 조선은 예의지국인데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느냐고 하였으나 유가 언약을 어기고 주지 않았으므로 진과 서로 다투게 되었으니 청컨대 장 80에 차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풍속을 무너뜨린 오진의 아내 차씨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사여권 생도장 안노는 죽은 부윤 오진의 아내 차씨가 부사정 조사중과 더불어 간통하였다고 고발하여 이제 공문하온 즉 간통한 사실이 매우 명백하온데 차씨와 사준이 거짓꾸며 대고 자백하지 않으므로 그 죄를 밝혀서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노 역시 차씨의 집에 항상 드나들고 또 차씨와 같이 빈집에 있으니 그 형적이 의심스러운데 이제 사준을 고발한 것은 역시 투기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차씨는 항상 안노와 사준의 집을 내왕하면서 유숙하고 서로 수작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사온즉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모두 장 80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차씨는 그 죄를 속형에 처하게 하니 집이 정분이 아뢰기를 차씨가 비록 불복하였으나 그 정상이 매우 명백하오니 장형에 처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의 아내에게는 작은 죄는 형장을 가하지 않은 것이나 이제 그 범한 것이 강상에 관계되는 까닭으로 네 차례나 고문하고 속장 80에 처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좋게 징계할 만하다. 어찌 반드시 곤장을 쳐야 할 것인가 하였다. 명사승과 건진이 아뢰기를 이 여자를 나라 안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밖으로 내치소서 하고 사헌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차씨의 엄난함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형조에 이송하여 죄 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오진은 비록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나 본디 반족이 아니고 통력에 능하기 때문에 예의에 의하여 승진되어서 이에 이르렀는데 집안 다스기를 내외의 분별이 없어서 주한 소리가 많이 들렸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5월 25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 여러도에 명하여 호랑이 머리를 용이 있는 곳에 잠그게 하라고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중하이라
볕이 강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 여러돌이 명하여 호랑이 머리를 용이 있는 곳에 잠그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6일 을축 첫번째 기사 김정서에게 자연재해에 대해 이르다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우부대원 김정서에게 이르기를 지난 4월에는 강원도에 눈이 오고 전라경상에는 지진이 있었으니 하늘과 땅의 기운이 불순한 이와 같고 지금 천둥이 있을 때가 되었어도 천둥이 없고 또 비가 오지 않으니 여러 달이 되므로 내가 심히 민망스러워하는데 지금 한재가 벌써 농사를 해치게 되지는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심한 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만약 6,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벼농사에 피해가 있을까 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너 말이 옳다 이러므로 근심하노라 하고 또 말하기를 한나라 이후로부터 주군의 목사와 군수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되 임금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 전조 때에도 안념사와 수령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사감정을 품고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 흔히 있었다. 운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배필도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역대 제왕들이 혹 사이로서 마음대로 패하고 세우니 어찌 종묘를 중히 여기는 어리이겠는가. 마땅히 이것을 내 자손과 후세의 경계를 삼을 것이니 너는 이를 기록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두번째 기사 상호군 이전에게 명하여 도마뱀 기우제를 모하루의 못에서 행하게 하다. 오승을 의정부 참찬으로 성억을 공조참판서로 김익정을 총재로 유영을 인수부위원으로 이사후 이수를 동지총재로 우승범을 이조참의로 유맹문을 예조참의로 윤수를 동부대원으로 이진을 첨총재로 삼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세번째 기사 천둥 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네번째 기사 총재 박규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다. 비를 빌어서 비가 내린 때문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7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문신의 권학 조건을 아래다. 문신으로서 3품 이하에서 9품까지 대관을 제외하고 문예가 있는 수십 사람을 골라 품계에 따라 집현전에 겸직하게 하여 무릇 중국에 보내는 표전과 본국의 문서를 지제교의 예에 의하여 제수를 하게 하며 집현전 녹과는 사관은 내제에 의하여 반드시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겸관 10사람은 외제를 겸임하게 하여 본사에 일이 없는 날에는 날마다 본전에 나아가서 강학하고 또 사서 오경과 여러 사기와 한유문 등의 서책을 적당한 대로 스스로 맡아서 보고 읽으며 사중월이마다 표전, 시, 문 등의 한 글자를 내어 목관과 겸관으로 하여금 일시를 한정하지 말고 제수를 하게 하고 당상관이 본전에 모여서 그 등급이 고환은 매기지 말고 다만 평점만을 더하여 2품 이상 문신을랑 집현전 당상으로 적당하게 더 임명하여 그 직함을 가지게 하고 그 녹관과 겸관은 경련을 번갈아 맡게 하여 우대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며 이를 이조에 내리라 명하였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이조판서 권진, 참판, 정흠지 등이 말하기를 집현전 녹과는 사관은 내제의 예에 의하여 지제교의 벼슬을 갖게 되고 외제 10사람은 예전대로 선택하여 직함을 가지게 하며 모든 중국에 보내는 표전과 월과는 일체 집현전 녹과의 예에 의하여 제술케 하고 나머지 조건은 시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중월은 2월, 5월, 8월, 11월을 말한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천둥 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종은칠 종성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또 물건 주기를 청함으로 쌀, 콩, 각 40석과 정포 30필을 주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김맹석을 파직하다. 일찍이 전라도 감사가 되어 옥수를 오래 두고 진작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 전라도 각 포구의 병선과 기계의 정보를 출수 후에 바로 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경상도 전라도의 각 포구는 실로 외인의 배가 닿는 첫 길이므로 그 병선과 기계를 점거하되 마땅히 출수기를 기다려서 사람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고 아직은 감사 처치사로 하여금 무시로 상고해 살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8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주계를 짓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좌부대원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역대에 술로서 나라를 막친 일이 많았다. 나라만 그러할 뿐 아니라 사람 몸도 그러하다. 내가 주계를 지어서 대소실로를 경계하고자 하니 지편전으로 하금 역대의 사적을 뽑아 적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해에 귀고리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초하루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언들에게 모시와 삼시를 섞어서 짠 배 한 필씩을 하사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외조부모, 처부모의 복을 한 달 더 입게 해줄 것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이 모두 소공에 지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한 달을 더 입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의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친영례를 행하지 않는 까닭에 혹 외가에서 젖먹여 기르기도 하고 혹 처부모 집에서 자라서 은희가 매우 두터우나 그렇다고 선왕께서 제정한 예를 한때의 은희로서 참작하여 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상사를 돌보지 않을 수 없다면 한때 변통으로 정복 외에 별도로 휴가를 주어 상사를 다스리게 하면 옳지만은 어찌 언정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예법을 변할 수 있으리요. 3대 이후로 모든 제도와 법을 훅 들기도 하고 훅 보태기도 하였으나 상복을 입는 제도는 일찍이 들고 보탬이 없었고 당나라에 이르러 약간 그 예를 변하였는데 오히려 선유들이 이를 비난하였으니 모름지기 정례에 따를 것이지 곤도에 따를 수는 없다 했다. 한승부윤 고약해가 아뢰기를 얘는 관원 상제보다 큰 것이 없는데 엄으로써 양을 따르는 것은 예의 떳떳한 것이나 이제 이미 중국의 친영례를 행하지 아니하니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위가 장인 보기를 자기 아버지처럼 하고 장인은 사위 보기를 아들처럼 하여 온전히 처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제에만 정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근본은 부려두고 것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상정소에서 관원 상제의 정례를 밝혀서 일체 중국의 제도에 의한다면 그만이 집거니와 만일 본국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가볍게 상복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비록 지당한 이론이나 우리나라의 혼인의 예는 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갑자기 은연할 수는 없다. 혼인의 예가 이미 선왕의 제도에 어긋났는데 또 정리로 말미암아 복을 다하고자 하면 이는 신뢰된 중에 또 신뢰되는 것이니 가볍게 은연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인순부 유영이 졸하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6월 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 시험의 내용 변경에 대해 아래다. 원류 지론을 상고하건대 5개의 만렙의 여러 장수들이 흔히 힘으로써 싸우기를 힘써서 굳은 것을 뚫고 관역을 맞추는 것만으로 기이함을 삼고 칼날을 휘둘러 얘기를 꺾는 것으로 기교를 삼으니 곧 간사하고 사나운 한 필부의 일이라. 송나라